기분으로 눈을 뜹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하고 64회 384호에 대한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1년 반 동안 재미없다고 그만 나와서 완주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도반들이죠. 뭐 도반, 같이 돌을 닦으니까요. 이 돌을 닦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이 인연들이 너무나도 전생부터 생각을 한다라면,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생각한다라면 너무나 지중하고 반갑고 소중한 인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1번 궤, 2번 궤는 문헌전이 있어가지고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3번부터 해서 마지막 1번, 2번 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정봉현님 말고는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라면 좀 접해오고 오신 것인데, 주역이랑은 저희가 6강 동안 이제 첫 걸음마를 떼드린 건데, 또 그리고 사서 3경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그 퇴계 이황이라는 분도 어렸을 때 주역을 접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했다는 그렇게 어려운 철학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갈까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불교도 마찬가지, 주역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해 나가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 보도록 합시다. 한 주에 한 쾌씩, 한 주에 한 쾌씩. 제가 완벽한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진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1년 반 동안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도 좋은 기회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은 일을 꼼꼼하게 64회를 다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패턴 안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복습 연습하고 1년 반 동안 그 훌륭한 문헌인, 최고의 문헌이라는 주역이라는 것을 한번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PDP 파일로 제가 강의를 할게요. 한문 좀 보셨어요? 한문 좀 찾아보셨나요? 아니면 저 한문 실력이 좀 튼튼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낯선 분도 있을 것인데, 좀 낯선 분들은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좀 낯선 한자들은 좀 찾아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한문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한문 공부하고 플러스 알파로 주요 공부한다. 그래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역의 그 철학적인 부분들, 이제 주역 계사전이라는 것들이 뒤에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 천하의 명문으로 유명한 글들이죠. 뭐 계사전 같은 경우들. 그렇게 주역이라는 것이 그 옛 선비들이 다 연구했던 그런 명문들이니까요.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명문이라기보다는 뭔 암흑글처럼 만만치가 않죠. 해독하기가.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 세 번째 괴입니다. 술의 둔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지금 그 PDP 파일 떠 있죠? 네, 떠 있죠. 그래서 제3, 술의 둔괴 그렇게 되어 있죠. 제3이라는 것은 64번 중에서 세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술의 둔괴라는 것은 상괴가 육감수고 하괴가 사질외계에서 위에가 수고 밑에가 뢰여서 수뢰둔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뢰둔계. 수뢰둔계의 번호가 제3번 궤입니다. 3번 궤. 그리고 그 수레라는 그 형상의 아, 문왕이 이름을 붙이기를 둔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둔. 예, 술의 둔이라는 거예요. 주역을 하신다라면 이것이 계속 평생 가져갈 거니까 한 개 한 개 가실 때 진중히 보시면 좋아요. 계속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치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한 개 한 개 볼 때 집중해서 보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술의 둔께 세 번째 개가 술의 둔께라는 거예요. 자, 둔자를 한번 볼까요? 둔자. 이 둔자죠. 둔자인데요. 둔자라고 하고 이 뜻은 어렵다라는 어렵다. 어려울 둔. 어려울 둔이다. 그런 이야기죠. 부수가 뭐겠어요? 둔자의 부수가? 예. 이렇게 이것이 부수인데요. 이것이 왼손좌라는 부수입니다. 왼손. 왼손이죠. 왼손. 왼손좌. 아, 지금 그 제 화면이 그 뭐 미러여서 제가 왼손 올리면 화면에서 오른손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 왼손 분명히 올렸어요. 그래서 어려울 두는 부수가 왼손 좌의 몇 획? 1획, 삐침 1획이죠. 이렇게 된다. 이걸 파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날일에다가 왼손 자 이렇게 파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날일은 뭐냐면은 땅을 형상, 땅. 그리고 왼손 자는 풀초의 반틈이죠. 풀입니다. 풀. 그래서 땅에서 땅에서 풀이 올라오는 그 형상이 술에 둔게 해서 처음 올라오니까 무척 힘들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올라온다. 대지를 뚫고 싹이 움터 나오려고 쓰는 모양 그렇습니다. 대지를 뚫고 싹이 움터 나오려고 애쓰는 모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역은 어떤 학문이라고요? 상수리의 학문이라고 했죠? 인도에서는 최상용이라는 논리학이 있어요. 최상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최상용.
체와 상과 용. 한번 용감하게 도반들 위해서. 도반들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용기가 날 것 같은데. 최상용.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촉감 갖고 생각하는 것으로 존재를 하죠. 근데 그렇게 감각기관으로 되어진 현상 자체가 상이죠. 상. 체죠. 체. 있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그렇게 말했죠. 이것이 체인데 이것을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볼펜으로 쓰면 볼펜이라는 이름이 상이고 체상용에서요. 그리고 그걸 쓰면 용이라고요. 또 상수리에서는 이걸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게 수고 그대로 쓰면 그것이 리라고 리. 상수리, 체상용 같은 개념들이죠. 그래서 지금 수레둔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온 세상을 서양에서 그 백분율은 온 세상을 수치로 100으로 나눠서 뭐 37, 그래 37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의 그 현상들을 주역에서는 64가지 경우수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수레둔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64가지 중에 하나에. 어떤 상황이냐. 땅에서 풀이 새싹이 올라온 상황. 예, 여러분들이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 입학 첫날, 내지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한 회가 끝나면 어떤 상황이고 여섯 가지의 처세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신 거예요. 어떤 64분의 1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처세의 6가지 처세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꼭 기억이 아니고 꼭 정리를 하나씩 하시는 겁니다. 술의 둔께라는 것은 대지를 뚫고 싹이 움터 나오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둔이라는 것은 온형이정하니 무룡유유왕 리건우하니라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자로 지금 이제 대조가 지금 이제 되시나요? 지금 그 PDF에 제가 지금 괴사를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문을 혹시 못 따라오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못 따라오면 큰일인데. 서양호사. 아이고 참 겸손의 말씀은. 거기 대체적으로는 이게 따라 오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 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64가지 중에서 한 가지 상황. 이것은 최상용에서 이 언어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죠. 근데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했죠. 이게 둔이라고 한다는 둔이라고 이름은 적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대지에서 싹이 움터나오는 그 상황이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둔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의사라고 그러면 의사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죠? 둔이라고 하면 둔이라는 글자에 별로 멍하면 안 된다고. 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 주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온형이정의 시절에 다 통한다. 그런 이야기. 온형이정이라는 것은 계속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있고 그리고 전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결실기, 그 다음에 뭐 휴식기가 있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 밤이 있죠. 그걸 갖다가 봄의 기운을 원, 그리고 여름의 기운을 형,
그래, 가을의 기후를 리, 그리고 겨울의 기후를 정이라고 해. 시기별로 해가지고 초창기를 온이라 하고 전성기를 형이라 하고 결실기를 정이라 하고 휴식기 내지는 준비기를 정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온영이정이 나오면은 리가 나오면은 항상 결식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형이 나오면은 전성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시겠죠? 온형 이정이 나오면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고 봄, 여름, 가을, 아침, 낮, 저녁, 밤 그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둔이라는 것은 온형 리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에 다 항상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둔이라는 상황은 뭔가를 갖다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물용, 또는 온형 이정이니 물용 유유항 리건우하니라 해서 물용. 자, 물용 그랬네요. 물용. 말 물자 쓸 용자,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물용하면은 쓰지 말라. 무엇을? 목적어입니다. 유유왕. 있을요 바유자입니다. 갈왕자고. 바유자라는 것은 바소자하고 용법이 같아요. 뭐뭐하는 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왕 그러면은 가는 바. 가는 바가 있다. 유유왕. 물용이라는 것이 가는 바가 있음을 사용하는 것이 없다. 사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는 걸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간다는 건 일을 진행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둔께가 있을 때는 일을 함부로 진행시키지 말라라는 조언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둔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시기 때문에 곰곰이 지켜보고 연구를 해야 될 때지 함부로 이렇게 진퇴를 갖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조심스러운 거라는 거죠. 첫 만남이니까. 사람도 그 처음 만나 좀 알아보고 처세하는 거잖아요. 알아보고. 그래서 무용유주왕. 그래서 가는 바가 있음을 쓰지 말라. 진행시키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훈이라 그러면은 제후를 세우지 말라. 제후를 세우지 말라. 예, 제후 후자거든요. 이롤리자, 세울 건자, 제후자.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는 이야기죠.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저는 지금 막 좀 마음 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문을 얼마나 따라오는가를 모르니까 나 혼자 하고 있나 같이 하나, 그게 약 불안한 거예요. 그 제가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그 사찰에서는 그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산통을 돌려서 다 준비해오게 만들면은 다 준비가 됐으니까 강의가 편하거든. 근데 지금 준비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지금 나 혼자 하는지 같지 않냐 알 수 없으니까 하면서도 약간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됐습니다, 스님. 이제 제가 시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미소를 확 띄고 있어야지 제가 편해요. 미소도 안 짓고 있으면 나 혼자 막 하는 거 같아서 힘들어. 자, 지금 이 그 한글들이 무척 지금 중요한 것들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뭐 그 소설 읽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의 본질을 철학하는 것들이니까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반장님 갑자기 나가셔 버렸어. 예, 그래요. 자, 둔이라는 것은 원형 이정 시절에 다 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용 쓰지 말라, 유유양, 갈 바가 있으면 쓰지 말라는 것은 둔의 시절에서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하는데, 리건우,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 제후라는 것이 조력자 혹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시작을 하는데 개념이 안 잡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아갈지 어쩔지를 지금 출발한 때라서 개념이 안 잡힌
때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갖다 곰곰이 지금 따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라는 거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상황을 잘 따져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혼자로서는 개념, 상호작용에서는 나보다 더 먼저 경험한 사람, 먼저 아는 사람이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후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빙긋이 웃어야 돼요. 그래야 진도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한 것이 뭐냐면 문왕의 수레둔의 괴사를 본 겁니다. 괴사.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의 그 괴사를 보고 단전을 본 단전. 단화할 것이 단전입니다. 단전. 둔이라는 것은 강유식요의 난생하고 동호험중하야 대형정이니라 그랬네요. 둔이라는 것은 강은 뭐예요? 강은 양을 말하는 양, 음양할 때 양. 그리고 유라는 것은 음을 이야기한 거에서 강이 뭐냐면은 1번 꾀, 중천근계를 말하고 음이라는 것은 2번 꾀, 중지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음양이 중천과 중지곤이 있고 나서 제 3번 꾀에서 처음으로 뭔가가 시생하려고 한다. 시가 뭐냐면은 비로소 처음 그렇습니다. 시교, 처음으로 사기 위해서 뭔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시교, 처음 시자. 이게 처음 처음 사기 위해서 어렵게 뭔가를 뭘 생하겠어요? 강요식의 난생하고, 예, 뭘 생하겠어요? 뭘 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으면 하셔봐요. 뭘 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음과 양이 네네. 새로운 생을, 새로운 물, 그렇죠. 새로운 물과 존재를. 예. 12연기로 한다라면은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 수, 외, 치, 유 존재를 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 12연기 익숙하시죠? 네. 다들 그 공부하신 분들이죠. 무명행을 바탕으로 식명생 유기 형성이 되고 촉이 된 다음에 수의 취그 다음에 유가 되는데 지금 술의 둔계라는 것은 접촉 다음에 접촉 전에도 무명행에서 이제 식이 나오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 명생, 유기, 그다음 접촉, 수의 취 이제 그 존재가 형성되기 전까지 그 단계, 이 단계를 지금 주역에서 술의 둔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다 속아. 그래서 그 윗바산에서는 수, 느낌, 그때서부터 윗바산을 하잖아요. 수에 취해서. 여기 속아버리면은 망상을 짓고, 속지 아니하면은 반야가 나와요. 윗바산에서. 예, 이때 술의 둔에서는 현자들은 바르게 살고 일반 중생들은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죠. 술의 둔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식, 명생, 유기촉, 수의 취, 이 정도까지. 그래서 난생, 어렵게 뭔가를 존재를 생하려고 한다고. 존재 내지는 개념, 어떤 개념들을 생하려고 한다고. 동어험중 대형정이라 동한다는 거예요. 험한 가운데. 험이라는 것은 지금 그 육감수를 이야기하고 동이라는 것은 사진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감수라는 것은 자 채성으로 볼 때 육감수 어떻게 돼요? 체가 음이죠. 그리고 상이 양이죠. 용이 음이죠. 그러니까 신념이 약하고 초유가 신념은 약하고 그리고 의지는 강한데 표현도 안 돼. 표현도 안 되고 신념이 약한 그 의지만 강하니까 무척 마음이 어려워.
어려운 상태야. 자, 또 초유가 강하고 표현이 강한데 의지가 약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삼위화, 화가 난 상황이래요. 화가 난 상황과 수의 상황의 반대죠. 그래서 위험할 험, 어려울 험, 이것이 바로 육감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라는 것은 뭐뭐돼서 어조사죠. 험한 가운데서 동한다. 동이라는 건 사질뢰, 양음이죠. 그래서 수 밑에 뢰죠. 그래서 술의 둔께죠. 그런 상황에서 대형정이다. 형정은 온형이정의 준말이죠. 온형이정. 모든 상황에서 이런 개념 잡히고 그런 것들은 항상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것들이니까. 대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두루할 대로 번역을 하자고요. 온형이정의 모든 과정에서 두루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뇌우지 동만영 천조 초매 의 건의 불령이니라 그렇네요. 뇌우라는 것은 뇌하고 우 뇌우의 동이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만영, 가득 찰만, 가득 찰영, 만영하다라는 것들은 지금 뭔가 결정이 안 됐는데 그것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지금 꿈틀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꿈틀거리는 뭔가를 결정하려는 그 꿈틀거리는 상황이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조조네. 중간중간 그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뇌우지동, 그런 꿈틀거리는 가득 차 있다. 천조초매라, 천조초매니 하늘이 하늘이 짓는다. 하늘천 지을죠.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해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본성이 뭐냐면 주역에서는 주로 알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땅의 본성을 뭐라고 하냐면 능할 능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은 알고 땅은 능히 뭘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지능이라고 하죠. 저런 반응 좋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거기 지능은 높은 사람은 하늘 땅을 다 갖고 있네요. 그 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잘 잡는 것, 능이라는 것은 형성을 잘 하는 것. 그래서 그 특성들이 남자들은 개념 잡기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형성하기를 좋아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조라는 것은 개념을 짓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개념을 짓는다. 천조. 개념을 짓는 것이 초미라는 것, 풀초, 어둘매자. 초미라는 것은 질서가 없이 없는 그런 혼돈 상태를 초미라고 해요. 초매. 천조초매. 개념을 잡는데 아직 혼란스럽다는 거야. 개념 내지는 존재가 생각하는데 아직 초미하다, 혼란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건의 불령이니라. 마땅할 의자, 마땅히 건후 어떤 개념을 세우려고 그리고 어떤 조력자, 먼저 경험 있는 자에게 의지하려고 그런 조력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불령이다. 영이라는 것은 편안할 영자인데요. 여기에서는 방심하다 정도로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 뭔가를 섣불리 판단을 하거든. 불교에서 본다면 싹띠를 놓쳐버리고 까르마대로 막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는데 잘 보고 싹띠를 해가지고 상황에 바르게 맞게 개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안할 영자를 갖다가 방심하지 말지어다 불령이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보도록 합시다. 방심하다. 방심하지 말지어다.
상활, 뇌, 운뇌, 둔, 군자의 경륜이라. 울레라는 것은 뭐 비 내리는 것, 구름 다 이게 상쾌, 육감 수입니다. 밑에 뇌는 사진을 내고요. 그래서 운레가 바로 그런 상황이 둔인데 이것은 바로 군자. 군자라는 것은 그 불교에서는 보살이라죠. 보살. 저기 니체는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위버 맨식 초인이라고 하죠. 그런 인생이 완성된 사람, 즉 군자는 그런 철인들은 현명한 사람들, 성자들은 이러한 수레둔의 상황을 놓고서 이것으로서 경륜하나이다. 경륜이라는 것은요, 일을 계획하고 구상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상황의 개념을 잘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을 잘 붙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그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수레둔계라는 것은 수레둔계에서 불교에서 본다는 그 사띠에서 중생과 현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괴가 바로 수레둔계입니다. 까르마를 살 것인지 사띠 할 것인지. 예. 말씀하세요. 단활, 상활, 단활은 뭐예요? 상활은 공자님 말씀이면 상활은 옛날에 복힌스님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인데 모르겠어요. 자, 문왕이 거기 복희씨 문왕 공자하면 문왕이 괴사를 만들죠. 예. 그 괴사와 효사를 만들죠. 괴사 예. 효사 만들고 공자님은 괴사에 대한 설명인 단정과 효사에 대한 설명인 상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는 원형 이정하니라 지금 그쪽에는 지금 문항에 그리고 밑에 단전하고 상왈 이거 다 공자님 말씀이에요. 네. 그래요. 어떻습니까? 할만해요. 네, 할만합니다. 아이고야 씩씩하죠.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제3 술에 둔게 그렇네요. 세 번째 괴다. 그것은 상쾌가 수, 밑에가 뢰에서 술의 그 명칭이 둔이라고. 둔이라는 것은 땅에서 풀이 나오는 그런 거. 처음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땅속 밑에 상황이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 오늘이 술에 둔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복잡하더라도 딱 네. 정리할 것이 한 개 한 개마다 이 괴가 어떤 상황인가를 딱 정리해놔야 돼요. 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효 6가지 효에서 진태를 갖다가 딱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딱 끝나면 이제 한문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에 쓴다고. 아시겠죠?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둔이라는 것은 원형 이정이실에 다 속하는데 무령유유왕 리건환이라. 그래서 쉽게 결정을 쉽게 움직이지 말고 잘 개념을 잡는데 혹은 잘 조력자에게 의지하는데 도움받는데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결정을 하라 그런 이야기. 단활 둔이라고 하는 것은 강유식요의 난생하고 동호험주하야 대형정이니라. 그래서 음과 양이 처음 사귀어서 어렵게 존재들이 태어나는데 동호험중 험한
육감수 가운데 동, 사질내 하는 것이니 대형정,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두루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뇌오지 동 만영하고 천조초미하니 의건우의 불령이니라. 그래서 뇌우라는 그런 움직이는 것들이 가득한 그런 때니 천조초매, 어떤 개념을 짓기, 존재를 짓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마땅히 개념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조력자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서 방심하지 말고 잘 보아야 되느니라. 상활 우울내 둔 군자의 경륜이라. 상활, 이 상활이라는 것은 단전에 이 괴상, 이 괴를 보는 괴상입니다. 괴상. 우울내 둔이니 군자의 경륜이라. 그래서 이런 둔께에서는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둔께의 상황으로서 잘 일을 계획하고 잘 개념을 잡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느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쳐서 두께가 나왔다라 조심스럽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개념을 잡으려고 진중하게 노력을 하라. 그럴 때라는 거예요. 경고만도 하지 말고. 술의 둔께가 나오면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술의 둔께라는 것은 초요가 뭐죠? 초요가 양이죠. 2요가 삼요가 4요가 5요가 양, 6요가 음이죠. 네. 이 술의 둔께입니다. 자, 초구라는 것은 지금 초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초요가 양이니까 초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초구라는 것은 반환이니, 반이라는 것이 반이라는 것은 바위라는 말입니다. 반환. 반은 바위. 그리고 환이라는 것은 기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환이라는 것은 바위나 기둥처럼 움직일 수 없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환이다 그러면은 기둥이나 바위처럼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초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초구의 상황이. 초구의 상황이 나아가지도 물러나지 못, 딱 그 상황에 딱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나이니 리거정이니라. 정이라는 것은 온형 이정에서 끝이란 말이죠. 끝. 맞죠? 끝. 끝까지 머물라. 끝까지 그렇게 머무는 것이 이롭다라는 리거정. 끝까지 뇌아부동하지 말고 조용히 반환의 상황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이롭다는 겁니다. 그 리건후,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딱 개념을 잡으려고 하고 그 개념을 잡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로운 상황이다. 초요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상활 봅시다. 수반환이나 지행정야, 지와행이 바르고 이익이 하천하니 대등민야니라 그랬네요. 수반환이라는 것은 자, 비록 바위나 기둥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음이나 지행정예라. 지라는 것은 뭐예요? 뜻이죠. 뜻.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의지, 마음과 행동이 정야,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지행정야, 지와 행이 다른 상황, 반환이나 고정된 상황이나
지와 행위, 마음과 행동이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이 말은 뭐냐면은 점을 쳤을 때, 작별을 했을 때, 술에 둔 초효가 동했을 때 지금 참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귀하천이라는 것은 귀함으로써 지금 반환인 초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귀한 상황이라고. 지금 상황이 몸과 마음이 다 귀한 상태고 천박하지 않다고. 그런데 하천한, 이 하천한 것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상황이죠. 이귀하천, 귀한 입장인데 천한 것들 아래에 있다는 것. 이제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민득이야. 크게 클대자 등민 민심을 얻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초유라는 것은 수레들의 초유라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나쁘지 아니한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개념을 잡는 그런 상황이고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초요인 거죠. 초요. 초요인데요. 이 초요가 초요인데 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천하다는 것은 이게 초유가 귀인데 이 천한 것들 아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음효죠. 두 개, 세 개, 이것이 음효, 양효가 귀한데 음효 밑에가 있다는 겁니다. 귀한 것이 음효들 이 세 개 밑에 있어서 귀한 것이 천한 것들 밑에서 천황을 밑에서 겸허인 상황이 유기하천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크게 득 얻는다, 민심을 얻는다. 이 모든 것들에게 민심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초유가 지금 귀한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어? 다 없어져 버리네. 어, 다 없어져 버리네. 술에 둔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초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개 한 개씩 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하나는 진, 하나는 퇴, 하나는 대 이렇게 항상 평가를 할 겁니다. 진이라는 것은 나아갈 땐가, 퇴라는 것은 물러날 땐가, 대라는 것은 기다릴 땐가. 그렇게 지금부터 모든 괴와 모든 효들을 다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가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해 놓으면 딱 끝나면 거기에다 정리가 끝나는 거죠. 한 쾌 한 쾌씩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초구에는 진이겠어요, 퇴겠어요, 되겠어요. 나아갈 진, 물러날 때, 기다릴 때 어떻게 처세를 해야겠습니까? 자, 어떤 분이 이제 물었을 때, 기다릴 때. 오케이. 기다릴 대자로 정리를 하시라고요. 초구는 기다릴 대자. 수레들의 초유가 나오면 기다리라고 조언을 하라고요. 기다리세요라고 조언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상 유지만 하세요. 그리고 개념을 세우세요.
혹은 조력자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384분의 1을 알았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낙수물로 이제 밟듯이 이렇게 384를 다 하면 여러분들은 주역의 전문가입니다. 어때요? 좋아요? 네. 자, 2번 길 갑시다. 6이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번째 효죠. 자, 6이 지금 이걸 말합니다. 6이 두 번째 효라는 것은 두년이라 둔여다. 여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조사입니다. 말씀어 도울초 말씀사 해가지고 말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은 하지 않고 말을 도우려고 있는 말 어조사 그래요. 그래서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 어떤 그 동사의 어떤 그 흐름을 뒷받침하려고 쓰는 글자입니다. 이었잖아요. 그래서 두녀, 전혀 그렇습니다. 전자죠. 둘 다 머뭇거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머뭇거리다. 6.25 상태가 6.25 상태 자체도 확실하지 않고 뭔가를 지금 머뭇거린 상황이라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6.25 지금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승마 반연이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어조사. 승마 말을 타고 이 반자가 뭔 말이냐면은 행렬에서 이탈했단 말이에요. 행렬에서 이탈할 반.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승마 말을 탔다면 말은 뭘까요? 말 어떤 말일까요? 초구가 말이에요. 초구가 이 초구라는 말을 탔다는 거예요. 초구라는 말을 탔는데 행렬에서 이탈했다고 하잖아요. 행렬에서 이탈했다. 뭔 말이냐면은 초구하고 유기하고 음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끌어당기는 힘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냐는 그 유기가 나왔다라면은 내가 누군가 가까워지려 하는데 그 가까워지려 하는 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 유기라는 것이 동해요. 그 사람이 묻는 사람이 내가 지금 묻는 주제가 딱 있으면은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 될 때 이것이 동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역을 딱 치면은 그 사람 어떤 상황인가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승마반의 상황이에요.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승마가 말을 닿는데 행렬에서 이탈했다는 이야기.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구 혼군이라 그렇죠. 구자가 뭔 구자예요? 도둑 구자죠. 네. 빗자는 아닐 빗자입니다. 도둑이 그런데 그 도둑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초구화 때 나쁜 짓을 한 그런 애가 아니라 지금 유기가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밀쳐내는 것 자체가 지금 정당하다는 이야기죠. 보면 알겠죠? 아시겠어요? 음과 양은 딱 붙잖아요. 붙는데 지금 밀쳐내는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왜? 항상 어떤 효든지 짝은 누구예요? 응효.
응효 아시죠? 응효. 그 괴와 하나, 둘, 세 번째 떨어진 효가 응효라는 거예요. 그 응효가 내 결혼 상대자예요. 그러면은 6위의 신랑이 누구예요? 초구가 아니고 9호요, 9호. 9호라는 거예요, 9호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정당, 도적이 아니라는 것은 좀 초구를 밀어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혼인하려 함이다라는 것은 정절을 지켜서 9호를 기다려서 9호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비구 혼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 불자 10년 내자니라 그러네요. 여자가 누구예요? 응? 6이 여자예요. 정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런 이야기. 온영이정의 끝까지 불자. 자자가 뭔 자예요? 글자자. 그리고 간머리에 아들자가 있으니까 아이벨자입니다. 아이를 베다. 잉태할 자. 네. 오, 좋아요. 잉태할 자. 네. 그래서 거의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혼할 자. 결혼하다, 잉태하다. 그래서 여자가 끝까지 초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10년 내자니라. 10년 있으면은 구호와 다르게 결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9위가 6위가 동하면 어떻게 조언을 하겠어요? 좀 참아라. 참아라. 그러면 나중에 길이 기인이 열릴 온다.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유혹이 될 만한 대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해버리면은 안 되고 참고 기다리면은 네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나올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럼 이것은 진퇴대에서 뭐예요? 진퇴대에서 그 셋 중 하나 또 골라야지. 이것도 이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됩니다. 이거 나오면 조언을 기다리세요라고 조언을 하면은 100점짜리 첨사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현상 유지하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조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상활. 6이 지나는 6기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냐면 승강이 아니라 강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강이 뭐라고요? 초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바람이 날 듯 말 듯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걸 참고 구호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10년 내자, 10년 동안 기다려 이에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반상, 상이란 정상이죠.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0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10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6이죠. 6이. 그리고 지금 이거 9호죠. 근데 한 번에 결혼을 못해. 해서 한 번, 두 번,
3번, 4번 다시 돌아와.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때 한 번 갔다 돌아와서 다시 가기 때문에 10번에서 10년이면은 결혼을 갖다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한 번에 결혼을 못하고 그 초구의 유혹 때문에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가는. 그래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3호, 3호. 63은 지금 2호를 증명하는 2호. 63이라는 것은 증록무라고 증록무. 우자가 무슨 우자예요? 오리꾼. 오리. 음? 우자가 무슨 우자냐면 길 안내자라는 말이에요. 길 안내자. 오리의 존재. 길 안내자. 무다라는 것은 록은 뭐예요? 사슴이죠. 즉은 뭐예요? 색직시공할 때 이 즉자인데 여기 동사로 쫓아가다라는 거예요. 쫓아가다. 증록이라는 건 사슴을 쫓아가다라는 말이에요. 쫓다. 즉이라는 거 쫓다. 쫓아가다. 증록무라는 것은 길 안내자, 어떤 산길을 모르는 길 안내자 없이 사슴을 쫓아가는 상황이 증록무입니다. 대책 없이 쫓아가는 그런 상황. 증록무이니 유입 우림 중에 군자기 불효사니 왕린이라. 유자는 뭔 유자죠? 유자. 오직 유자죠. 오직 입 들어간다. 어조사 멋멋에 림주 숲풀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직인데 의역을 한다면 여기서는 경솔하게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이라고 하면 약간 어울리지 않아요. 경솔하게 숲풀 가운데 들어가면이 길 안내자 없이 사슴을 쫓는데 그가 경솔하게 그 위험한 숲을 가운데 들어가미니 그런 말입니다. 군자기 이것은 기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미라는 말이에요. 여기 기미를 알다. 지기라는 말, 지기. 기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소설에서 복선이라요. 복선.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떤 기미를 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징조. 주역을 본다는 것은 그 징조를 읽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을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라는 것은 기미 어떤 징조 기자인데요. 징조를 알다. 군자는 그 징조를 알아서 사는 버릴 사자로 씁니다. 버리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길 안내자 없이 사슴을 쫓는 그 사냥꾼이 경솔하게 숲에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고 군자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포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63이 동한다라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경솔하게 뭔가를 막 쫓는 상황이 나와. 그럼 그때 경솔하게 그 일을 갖다 계속 무리하게 추진하게 마세요라고 조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왕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추진을 한다. 경솔하게 그 숲을 쪽에 뛰어든다. 린 후회할 일이 생긴다.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 고통스러울 일이 생긴다.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자, 상에서 말하기를 증록무라고 하는 것은 길 안내자 없이 사슴을 쫓는다는 것은 이 종급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탐욕으로서 탐욕에 눈물어서 상황이 안 보이는 거죠. 탐욕으로서 종금 그 짐승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종급냐라. 탐욕이 눈이 멀어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재물이 될 수 있는 짐승을 쫓아가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내려놓아라 그런 이야기. 군자사지 왕린이라는 것은 유의 말의 그 지금 줄임말이죠. 군작이 부려사 왕린이라는 말 갖다 이렇게 줄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자가 기밀 알아서 내려놓는 것만 갖지 못하니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망신살이 뻗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간다라면은 궁야 곤경에 빠진다. 곤경에 빠진다. 자, 63 또 봅시다. 9시까지 못 끝나겠는데요. 첫 강이라서 저기 가람이 안 되는데 9시가 좀 지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상활 증명무 자 63이나 증명무 길 안내자 없이 사슴을 쫓는다는 것은 유입 우림중하야 그 숲을 가운데 경솔하게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이 뭔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음이죠. 음이죠. 네. 이것도 음이죠. 네. 이것도 음이죠. 이게 다 수풀인데 지금 63이라는 것은 63이라는 것 지금 중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숲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63의 응효가 뭐예요? 63의 응효가 3의 음료가 상륙이죠. 상육. 예. 근데 63도 음이고 상륙도 음이죠. 예, 서로 응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조합이 안 되니까 결혼한 것이 이제 그 응이 불응한다는 거예요. 음양이야지 결혼할 때인데 그래서 음도 안 되고 위아래도 다 음이고 그러니까 그 갈 길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숲풀 가운데 유입 우림 중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야. 왜? 지형문도 없어. 왜? 상륙도 같은 음이기 때문에 튕겨내버려. 그리고 6이도 음이고 64도 음이에요. 음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야. 창피당할 상황이라는 거야. 이때는 조심하라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63효는 진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진퇴에 대해서 이건 퇴각하세요. 물러나 있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세요. 퇴각 근신하세요라는 이야기. 이건 물러나세요라는 이야기죠. 조언한다라면은 빨리 그만두세요라고 조언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이제 사요 할게요. 사요. 사요 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레둔께죠. 수레둔께. 육사는 승마 반연이 여자는 어조사. 구혼구하면 왕길이니 무불리니라. 승마 말을 타고 그런데 그 행렬에서 벗어났음이니 구혼구. 하지만 그것은 혼인하려고 하는 일이다. 육사는 뭐예요? 자, 육사는 예죠? 얘죠? 육사에? 네.
예, 육사인데 승마에서 말은 있어요. 말을 탔는데 그 말과 안 친해지려고 지금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디 있어요? 말. 바로 위에 있어요. 그렇죠.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이게 말이에요, 초구가 말. 말이었잖아요. 초구가 말. 그러니까 얘도 어, 말이. 얘가 네. 말이야. 네. 근데 얘는 유기의 짝이죠. 네. 네. 그러니까 바람을 피지 않고 음. 그 초구하고 결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승마반여하지만 구혼군이 결혼을 구하는 것이니 왕길 행동하면 길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할 것이다. 무불리 이익되지 아니함이 없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활 구이왕 명야니라는 내용. 구하여서 가면은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의천이라는 주요 학자가 이렇게 풀어서 적습니다. 정의천. 뭐라고 하냐면 직이부족하고 구연자복, 이 후왕은 왕은 가위명이니라. 이렇게 주석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님의 말씀에 또 주석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이부족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현자를 구해서 자기를 보필하게 한 연후에 그리고 갈왕자죠. 그렇게 일을 진행한다라면은 가위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이를 것이다. 이렇게 주석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이왕 명야를 갖다가 정의정에 더 명료하게 이렇게 주석을 붙인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현자를 구해서 자기를 보좌하게 한 연후에 일을 진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히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구이왕 명야를 이렇게 정의천의 견해로 여러분들이 옆에 적어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육사는 진퇴대 그래요. 네. 이때는 일을 진행하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조언을 하시면 됩니다. 자, 풀어서 말하면 어때요? 일을 바로 열심히 하세요. 그대로 시작해보세요. 일을 추진하세요. 진행하세요. 네. 이렇게 조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호를 봅시다. 구호. 자, 둔기고 소정길이고 대정흉이라 그러네요. 자, 고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고자입니다. 기름. 그리고 은혜를 베풀다 할 때 은혜라는 뜻도 있어요. 은혜. 그래서 구호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기가 둔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려울 둔. 어렵다. 그래서 이 구호의 이 어려울 둔 때문에
3본께가 둔께가 된 겁니다. 은혜를 베풀 어렵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육효에서 이 구호효가 군왕의 호라고 해요. 군왕의 효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효, 이것이 어머니의 효 그러는데 군왕의 효가 있긴 있지만 이 3, 4 육사효를 자기 사람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야. 내 사람 못 만들었어. 왜? 본 신랑인 초구로 가버렸으니까 구애만 하다가 힘 빠져버렸어.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는 10년이 걸려가지고 6.2가 구호에게 오죠.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어려우나 작은 일은 끝에 가서는 길하다라는 것은 끝에 가가지고는 작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야 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끝까지 흉하다. 그래서 작은 일은 길하지만 크게 뭔 일을 갖다가 군왕에 자리 잡시고 뭔 일 하려고 해가지고 망신 당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괜찮지만 큰 일은 안 된다.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상활, 둔기고라는 것은 은혜에 베풀기 어렵다는 것은 베푸는 것이 빛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자, 진퇴대. 작은 건 길하다고 그러니까 상황을 네. 가만히 보고 부원해동 하지 말고 잘 기다리라고 대로 합시다. 대 합시다. 조언한다면은 작은 일은 무난하지만 큰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세요. 자, 상육 보세요. 상육. 자, 상육입니다. 상육은 승마반연이. 이것도 또 승마반연이에요. 그러면은 말이 누구예요? 말. 아니요. 9호. 구호. 구호입니다. 네. 승마인데 거기에 또 이탈했어. 이탈은 까닭이 유기한테 안 돼. 유기한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자, 상육. 이 상육과 응유가 누구예요? 63이죠? 63이잖아요. 근데 음이잖아요. 음음이니까 안 맞지. 서로. 그러니까 9호한테도 버린 거 없고 63한테도 버린 거 없고 할 데가 없는 게 이때 승마 반연은 앞에 승마 반연은 당장은 괜찮고 나중에 거기 당장 힘들어 나중에 괜찮지만 이것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술에 둥게 6호가 통하면 처절한 상황이야. 할 일이 없어. 이때 승마 반연은 읍혈 눈물읍에다가 피눈물이 나온 일이 좀 있다는 거야. 피눈물이야 말이야. 읍혈이. 피눈물. 이 연자는 흘리다. 피눈물 이것도 어조사.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다. 상활 읍혈연여라고 하고 읍혈연여라고 하는 것들은 읍혈연여 하지만 하가장야요. 어찌 그것이 오래 갈 것인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기다리면 언젠가 끝난다는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지만은 끝에까지 참고 견디라는 그런 공자의 말씀입니다. 자, 진퇴대.
진퇴돼. 이 정도면 퇴. 퇴해야죠. 퇴. 이 정도면 퇴해야죠. 음. 자, 조언을 한다라면은 모든 계획을 중지하고 근신하세요 라고 조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64분의 1을 다 마쳤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가다 보니까 시간 안에는 끝냈네. 자,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스님, 저기 예. 말을 탄다고 할 때요. 네네. 그 말이 그러면은 꼭 아래 있는 효가 아니라 아래나 위에 있는 효인가요? 말이? 어쨌든 간에 이제 승승비응할 때 탈승이라는 것은 음이 양 위에 있을 때, 받들승이라는 것은 음이 양 아래에 있을 때 보통 약간 그렇게 용을 쓰는데, 지금 쭉 보면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양을 지금 이야기할 때 지금 그 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양. 자, 또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어, 어렵다고 거의 안 하시고. 스님, 그러면 여기 수레동계에서는 6, 4하고 9, 5는 다 뜨는 상황이네요. 육사하고 9, 5. 어, 음이 양을 받들고 있으니까. 예, 거기 예전에 그 승승비용 네, 네. 뭐냐, 그걸 보면. 네. 받들승인데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가까이 있으면서 관계하는 양을 갖다가 이제 말을 탄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10년 있었잖아요, 스님. 네, 10년. 10년이라는 개념이 음. 그 저기 뭐야. 6.2에서 나왔잖아요. 네, 네, 네. 6.2에서 시작해서 10년이면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기간이 상류까지 다시 오는 기간이 10년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음. 아까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1, 네. 2, 3, 4, 다시 5, 6, 밑으로. 7, 8, 9, 10년 걸린다고요. 갔다, 아, 왔다, 갔다. 그 상까지 안 가고. 왜 거기 9까지. 지금, 지금 6기가 지금 9호하고 지금 결혼하려는데 한 번에 결혼한다. 네네네네네. 예, 그런 알겠어요. 것이고, 그 10이라는 것은 그만큼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오랜 상징이에요. 시간을 듭니다. 네, 경문에서는 이제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음. 자, 수레둔께. 두는 온영기정하니 무령요주왕 리건원이라. 단활 둔 강요식요이 난생하고 동호험중하니 대형정하니라. 레우지동
만영하고 천조 초매하니 의 건의 불령이니라. 상활 올레 돈 군자의 경륜하니라. 초구 반한 리 거정 리 건호하니라. 상활 수 반한이나 지행은 정이 아니라 이귀 하천이라. 대등린이 아니라 육이 도녀 전혀 승마 반야하니 비구 혼구이니 여자 정 불자하니 자하고 10년 내자니라. 상활 여기지 나는 승강이기 때문이요. 10년 내자 반상이 아니라 육삼 증동부하니 유입우 림중하여 군자기하니 불여사여 왕린이라. 상활 증동부라는 것은 이 종금이 아니라 군자사지 왕린이라는 것은 궁이 아니라. 승마반야니 구혼구하고 완길이고 무불리하니라. 상활 구이왕이라는 것은 명이 아니라 구둔기군이 소정길이고 대정형이라. 상활 둔기구라는 것은 시미광이 아니라 상육 승마반야하니 읍혈련연이라. 상활 읍혈련이라는 것은 가장야리요 라고 긍정적으로 공자님이 맺었습니다. 이렇게 네네. 그 상활 증록 무 이종 궁일 때 궁자 무슨 궁자예요? 탐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궁자가요. 거기 예. 그 곤궁할 궁자. 궁궁. 그래서 그 곤경이 빠지다. 곤궁할 때 궁자 있었습니다. 그 곤경이 뒤에 인궁은 무슨 궁자예요? 그 같은 궁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긴 망신살이라고 말씀하시는. 여기도 어디 궁궁. 그 어디 밑에 그 옆에 군자 사지는 주왕하면 린 궁이 아니라 이때 궁자는 거기 이때 궁자가 공궁할 궁자고 거기 또 어디를 말씀하신 아까 처음에 거기 궁이 두 개 있어가지고 궁이 어디 있는데요? 저기 이종궁 그 앞에 금자 바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금자만이 금. 네. 거기 짐승 금자. 금자예요? 궁이 음, 아니고 짐승 금자입니다. 짐승. 금. 제가 이쪽을 안 보고 한자 있는 거. 금수와 같다라고 하는데 금수와 같다. 네. 짐승금 짐승수 할 때 금수할 때 금자입니다. 네, 이종 금야 되네. 금. 탐욕으로서 짐승을 쫓아가는 짐승을 그런 탐욕으로 예, 보셨구나. 탐욕, 써이, 이게 어떤 지금 네. 등록무라는 것이 탐욕 짐승을 부려서 따라. 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으로서 짐승을 쫓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네. 뒤에는 궁이고 여기는 금이고. 네. 우리말 해놓은 걸 안 읽고 이쪽을 지금 제가 혼자 찾아보니까 몰라가지고. 예,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제 64회 중에서 수리숨기를 마쳤습니다. 아이고야. 어쨌든 이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하고 잘 해 가도록 합시다. 저 이렇게 많이 썼어요, 스님. 보여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쭉 하시니까 주역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이제 하나씩 정리해 가시니까 그리고 또 어렵지도 않죠? 아유, 한자 하는 재미만 해도 쏠쏠합니다. 좋습니다. 자, 판에 마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네, 먼저 스님께 일배하겠습니다. 군보님께 삼배하겠습니다.